회계의 역할 수행자, 재무제표. 회계의 역할 수행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회계의 정보라든지 회계의 정의라든지 회계의 정보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재무제표가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가 정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제공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착안한 게 뭐죠? 바로 언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번 볼까요? 먹는 사과 얘기하는 겁니다. 사과를 보면은 우리가 사과라는 정의를 내려놓으면은 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대체로 색깔이 빨갛고 먹으면 뭐 좀 새콤하고 이런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사과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회계에서도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여기 보시면 정보를 어떻게 해요? 표준화된 서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회계 기준이라는 우리가 언어에서도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회계 기준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계정 과목은 이렇게 부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화된 서식이 뭐라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을 없애고 즉 회계의 역할 수행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재무제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냐고 하냐면은 회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그 추상적인 거를 회계를 표현하는 표준화된 무에 의해서요. 회계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된 도구 또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죠? 재무제표고요.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주로 FS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대로. 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 처리된 정보를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주로 이제 1년 단위인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누구에게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몇 가지요? 5가지죠.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본변동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고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개인으로 치면은 재산이겠죠. 재산이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산서는 개인으로 치면은 1년간의 소득이 얼마였냐 이런 겁니다. 자, 개인도 똑같죠.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을 수도 있고요. 재산은 적은데 소득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둘 다 많을 수도 있고 둘 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기업에 적용해서 나타낸 게 재무제표다. 단, 개인은 어떻게 서로 통일하거나 약속을 안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른 점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통일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을 표현할 때도 자산이라 부르자.
자산 안에서도 어떤 거에 대해서 똑같은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또는 재산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여기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으로 치면은 내 연봉이 얼마지? 아니면은 내 연봉이 1억인데 지출이 8천만 원이야. 그래서 올해 2천만 원 남았어. 요런 거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게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 이렇게 돼 있고요. 번 돈,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한 돈,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남는 돈이 뭐죠? 이익을 나타내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상태표에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본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자본에 대해서 증감을 나타낸 표를 자본 변동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적게 사용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 네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표와 주석이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까지는 말 그대로 양식, 어떤 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주석은 앞에 설명드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를 추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돼서 현금 흐름표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에 세 가지는 발생주의라는 개념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현대 회계를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발생주의의 단점이 뭐냐면은 현금 흐름을 바로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표가 필요해서 이 현금 흐름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 설명드리는 현금 흐름의 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석이라는 것은 추가적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유용하지만 재무제표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재무제표에 못 올라가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총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는 뭐라고요?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서 그게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정보 이용자는 어떤 의사결정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회계는 회계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인력도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경제가 성숙할수록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더 성숙할수록 회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재무제표를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자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신, 대출 담당이 있을 수도 있고 경영 컨설턴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자 A는 자기 기업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기업의 가치가 그죠?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경영자 B 같은 경우는 자기 기업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적은 거는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가? 쉽게 얘기해서 타인 자본으로 할 건지 자기 자본으로 할 건지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도 재무제표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할 때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차입을 할 수도 있고요.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권 분석가 또는 기업 분석가입니다. 그죠? 그럴 때 기업의 성과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기업의 주식 가치는 얼마인가 또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도 재무제표가 필요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신 담당, 즉 대출이죠. 대출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거 신용위험은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지급 능력은 그러니까 상환 능력은 이런 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알아보고자 할 때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 컨설팅 아니면은 경영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을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데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구조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당해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 경쟁업체라든지 동종업종 이런 데에 대해서 상대적인 성과는 어떠한가? 또는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알아볼 때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재무제표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